썰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두돌진한 딸을 키우며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자 엄마입니다. 남자에게 눈이 멀어 공부도 다 마치지 못하고 결혼한 탓에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였죠. 그때는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너무 철없이 살았던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 저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보니 그런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후회됩니다. 애지중지 키운 막내딸이 시댁 식구들에게 치이는 걸 보는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평생할 불효를 그때 당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큰 산이 되어주셨어요. 그 덕에 어린 딸을 편안하게 돌보다가 올해 두 도를 넘기면서 어린이집에 가는 나이가 되었네요. 그리고 그제야 저도 다시 제 인생을 살기 위해 학교에 복학하게 됐죠. 사실 저는 어린 나이에 힘든 일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때 우연히 이 썰맘을 통해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상처를 극복해가는 주위분들의 이야기에 많이 공감하고 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여러분과 제 사연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위로받고 싶어요. 저는 능력 있는 부모님을 만나 부족함이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 어머니는 약사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늘 바쁘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그게 저를 힘들게 하진 않았어요. 부모님은 일하는 시간에 거의 모든 시간을 저희 자매를 위해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저 온실 속 하초처럼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으며 행복하게 자랐네요. 그러다가 고등학생 때 명문대생에게 과외를 맡기 시작했어요. 과외 선생님이라고 해도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대학생이라 저와 나이 차이가 많지 않더군요. 그래서인지 상대가 선생님이라기보단 이성으로 느껴졌어요. 공부하라고 선생님을 붙여줬더니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던 거죠. 그래도 과외 효과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렇다고 뭐 딱히 그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했어요. 그저 연예인 좋아하듯 동경했던 거죠. 그러다 선생님이 군대에 가야 할 때가 되어 2년 만에 과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대 가는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겠다며 꼭 연락하라고 당부했네요. 그렇게 남자가 군대 간 후 저는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알고 지냈죠. 그러다 대학 2학년이 된 제가 제대를 앞둔 남자에게 연애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고성에 있는 전방부대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바닷가 구경도 하고 회도 먹었죠. 한데 시간이 늦어 돌아가려는 저에게 남자가 뜻밖의 말을 꺼내더군요. 시연아, 나 오늘 외박 받았어. 여기 야경 끝내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밤바다 보고 내일 올라오는 거 어때? 네? 아, 오늘 못 들어간다는 말을 안 해서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예요. 헤이, 너 아직 어린애구나? 이제 대학생인데 그런 것도 마음대로 못 정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봐. 나랑 있다고 하면 걱정하실 테니까 친구들이랑 있다고 하는 게 좋겠다. 거짓말하기는 싫은데. 저 오늘은 그냥 올라갈게요. 그래? 에헤, 아쉽네. 뭐 네가 싫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너무 늦기 전에 얼른 가자. 그러면서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세 포기하고 저를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상이었어요.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리며 교통이 통제된 겁니다. 강원도에 눈이 많이 내린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그렇게 쉴 새 없이 내리는 건 처음 봤던 것 같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죠. 물론 부모님께는 친구들과 겨울바다를 보러 갔다가 폭설에 발이 묶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믿어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서였을까요? 바로 그때부터 제 인생에 역경이 찾아왔어요. 역시 나쁜 짓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제가 생각지 못한 임신을 해버렸거든요.
지금이야 딸이 없는 제 삶을 상상할 수 없지만 그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를 남자가 안심시켰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말년 휴가를 나와 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임신 사실을 숨기며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후에 휴가를 나온 남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희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눈물을 펑펑 쏟으셨어요. 아버지도 허공내대고 한숨만 쉬셨죠. 결국 더 배가 나오기 전에 식을 올리기로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휴가 기간 안에 상견례를 마쳐야 하니 시간이 촉박했네요. 하지만 마음이 급한 저희 부모님과는 다르게 예비 시댁은 느긋해 보였어요. 그래서 상견례도 겨우 휴가 복귀 하루 전에야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난 시댁 식구들은 마치 승전 군인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부모님은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이 떠오를 만큼 부심스러워하셨어요. 저 때문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쩔쩔매는 부모님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날 한정식집에서 만난 가족들은 어색한 인사 후 음식을 먹으며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예비 시어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사돈 어른이 아들을 정말 잘 키우셨어요. 명문대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거들먹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삼남매를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래도 애들이 저를 닮아 그런지 머리가 좋고 다 재주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장남이 제일이고요. 서일이 애는 정말 큰 말썽 한 번 부린 적이 없네요. 남들 다 가는 학원 한 번 제대로 보낸 적이 없는데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학에 헉하니 붙었잖아요. 거기다 과외 아르바이트로 학비랑 생활비 벌면서 지 앞가림도 다 하네요. 그 뒤로도 저희 부모님은 열심히 남자의 칭찬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그저 자기 자식들 자랑만 줄줄이 늘어놓더군요. 그러더니 대뜸 황당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애들 살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아파트가 좋겠죠? 보아하니 애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살림하기 편한 건 아파트만한 게 없죠. 그러자 그때까지 가만히 듣고 계시던 저희 아버지가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예, 저희 애도 아이 낳고 학교에 다녀야 하고 이 서방도 제대하면 복학해야 하니 두 사람 학교 중간 정도 지역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애 낳고 학교에 가다니요? 어린애는 어쩌고 학교에 가요? 어미가 되면 애를 봐야지 무슨 공부를 한다고. 어차피 시집 잘 가려고 대학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들처럼 능력 있는 남자 잡았으면 얌전하게 애나 키우면서 내조할 생각을 해야지. 애 엄마가 대학 나와서 뭐 하려고요? 요즘 세상이 어디 외벌이로 되는 세상인가요? 여자도 능력만 있으면 일을 해야죠. 그리고 이서방만큼은 아니지만 저희 애도 꽤 좋은 대학에 다니는데 그걸 포기하기는 아깝죠. 그게 다 서일이 여긴 건 아시죠? 좋은 머리로 과해줘서 제가 좋은 대학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래저래 저희 아들 덕을 많이 보시네요. 막말로 배말아준 남자애들 같으면 책임 못 진다고 나자빠져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앞게 창창한 애가 그래도 책임지겠다고 졸업도 하기 전에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예? 두 사람이 같이 벌인 일이니 같이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도 이 서방이 착실한 거 하나는 인정합니다. 덕분에 저희의 성적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 어렵게 들어간 대학 졸업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싸더니 약국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애는 누가 키웁니까? 혹시 저한테 애 봐달라고 하실 요량이라면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는 다리고 허리고 안 쑤시는 곳이 없어서 절대로 못 봐줍니다. 그러니 정 계속 다니려거든 애 다 키워놓고 다니라고 하세요.
그리고 만약 그들 다시 학교 다닌다고 해도 한참 나중 일이잖아요? 그러니 일단 신혼집은 저희 애 학교 가까운 곳으로 구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가뜩이나 공부해야 되는 애가 갓난쟁이 때문에 힘들 텐데 등교라도 편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애 키우는 거야 상황 봐서 일하는 사람을 불러도 되고 그건 나중에 고민해보죠.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 신혼집을 저희만 일방적으로 알아보라는 말씀이신지. 어머나,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실 우리는 지금 애 결혼식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었고요. 근데 그 댁 사정으로 급하게 치르는 거니 당연히 사돈 쪽에서 마련해 주셔야죠.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파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기가 좀 거북하네요. 애 부모는 두 사람인데 저희만 그보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아니, 잘 알면서 왜 그러세요? 사실 저희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혼사입니다. 근데 그 집이야 어디 그런가요? 결혼도 안 한 딸내미가 배 나오는 거 가만히 지켜보고 계실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 급한 사람이 나서야죠. 그리고 막말로 저희보다 사돈댁이 여유 있는 거야 기정사실이잖아요. 자식이래 좀 더 있는 쪽이 신경 쓰는 게 당연하죠. 그래도 정 싫으시다면 뭐 멀쩡한 막내딸 미혼모 되는 거 지켜보시는 수밖에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아버지의 인상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혹시 부모님들끼리 언쟁이라도 벌일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엄마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쓰시더군요. 예, 알겠습니다. 집은 이 서방학교 가까운 쪽으로 저희가 알아서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애 키우는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조카 애를 봐주신 분이 계신데 꼼꼼하게 잘 봐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미리 말씀드려 놓으면 될 것 같네요. 저희 엄마가 말씀하시자 예비 시아버지도 얼른 주제를 돌리려고 노력하셨죠. 아, 들어보니 신혼여행도 맡아주기로 하셨다면서요. 집 문제도 해결해 주시니 그거라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건데 이거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저희 친정동생이 여행사를 운영해서요. 조카 결혼이라고 이것저것 알아봐주고 저렴하게 해주기로 했어요. 애들한테 물어보니 하와이가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거기로 가려고요. 하와이요? 아유, 말만 들어봤지만 거기가 지상 낙원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감사할 때가 여러 가지로 신세만 지게 되네요. 시아버지의 말씀에 다행히 분위기가 좀 풀어진 상태로 상견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제야 저도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죠. 그 후로 저희 친정은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집을 계약하고 물건을 채우고 신혼여행을 예약하느라 바빴네요. 반면 시댁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계속 무리한 혼수만 요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명품 가방이나 고가의 화장품 얘기를 꺼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차마 염치가 없어서 부모님께 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의 싫은 소리 듣는 걸 감수해야 했죠. 그렇게 남편이 제대하고 바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첫 혼사다 보니 제가 아니라 언니가 결혼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나 연락이 뜸한 지인들은 자식들 이름이 헷갈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언니의 결혼식인 줄 알고 왔던 하객들이 신부가 저인 걸 보고 놀라기도 했어요. 청첩장을 보내긴 했지만 눈여겨보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진땀을 빼며 어린 제가 먼저 결혼하게 된 사연을 얼버무려야 했죠.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결혼식 당일부터 기가 막힌 일을 벌였거든요. 저는 정신없는 결혼식과 패맥을 마치고 필요한 장에 내려가 하객들과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아, 이것만 끝나면 하와이에 가겠구나. 그렇게 힘든 결혼식 내내 제 머릿속은 신혼여행에 대한 기대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일정을 모두 마치자 시어머니가 탈의실에 있는 저를 붙들고 어이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임신한 애가 그렇게 오래 비행기를 타는 건 위험할 것 같다. 좋게 7시간은 걸린다고 하던데 너희 부모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먼 곳을 잡으셨다니? 안 그래도 좀 일 걸리느라 무리한 애를 말이야. 난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이번 여행은 취소하는 게 좋겠다. 나중에 애 낳고 다시 가든지 해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비행기랑 호텔 다 예약해놨는데. 지금 그런 말씀하셔도 늦어서 취소도 못해요. 경비가 한두 푼도 아닌데 그냥 다 날릴 수는 없잖아요. 아, 당연히 그럴 순 없지. 네 말대로 그 비용이 다 얼마냐. 그러니까요. 이제 몇 시간 후면 비행기 출발하는데. 그래서 서일이랑 의논해서 미리 비행기표 바꿔놨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표를 뭐로 바꿔요? 아니, 너는 좋은 대학 다닌다는 애가 왜 그리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 몸으로 비행기 탔다가 우리 귀한 손주 무슨 일 나면 어쩌니? 그래서 서일이가 나랑 네 시아버지 걸로 비행기표 바꿔놨어. 사실 우리가 이 나이까지 아직 비행기 한번 못 타봤다. 그게 맘에 걸렸는지 서일이가 그러자고 하더라. 내가 그렇게 생각이 깊은 애야. 넌 시골리느라 무리했을 테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거라. 말도 안 돼.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뭐. 아니 가장이 결정했다면 그런 줄 알면 되지. 왜 상의가 필요해? 너 지금 그거 너희 친정에서 준비해준 거라고 요새 떨려 그러는 거니? 고작 그깟 비행기표 몇 푼에 우리 아들 잡으려거든. 됐다. 우리도 안 가면 그만이지. 아무도 가지 말고 그냥 생돈 날려야 네 속이 시원하다면 뭐냐 그렇게 하자. 어머니,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때 옷을 다 갈아입은 남편이 탈의실 앞으로 와서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문을 벌컥 열고 나와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오빠, 어머니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비행기표를 바꾸다니. 나한테 말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 그거.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말하려고 했는데 먼저 들었구나. 아니, 엄마가 네 걱정을 너무 하시더라고. 한창 조심해야 될 시기인데 좁은 비행기에서 몇 시간을 어떻게 버티냐고.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그건 무리일 것 같더라. 그렇다고 장인 장모님이 신경 써서 준비해주신 여행을 거절하기도 죄송하잖아. 그래서 우리 표 취소하고 부모님 표 사놓은 거야. 안 그래도 비행기 한번 못 타보신 두 분 놔두고 나 혼자 여행 가는 게 맘에 걸렸거든. 여행이 걱정되거든. 미리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걸 왜 혼자 결정해요? 그래놓고 당일에서야 이러는 게 말이 돼요? 네가 하와이 갈 생각에 들뜬 것 같은데 어떻게 미리 말하냐? 그럼 결혼식 내내 속상할 것 같아서 내 딴에는 신경 쓴 거야. 그리고 신혼여행 안 가기로 했다는 거 아시면 장모님도 속상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처갓집에는 티내지 말고 우리 조용히 집으로 가자. 뭐라고요? 기가 막혀. 야, 넌 엄마가 될 사람이 애 생각은 안 하고도 놀고만 하냐. 어른들 말씀 들어서 나쁠 거 없어. 그니까 너희 식구들 앞에서 티내지 말고 인사나 잘하자. 알겠지?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생각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애초에 비행시간이 걱정됐다면 저랑 상의해서 가까운 곳으로 여행지를 바꾸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출발이 임박해서야 실토하니 입으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첫날부터 부모님께 이런 제 상황을 말씀드릴 순 없었어요. 남편 말대로 속상해하실 게 뻔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속상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 억지로 웃으면서 웨딩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 식구들과 친구들의 배웅을 받으며 식장을 떠났어요. 하지만 도착지는 공항이 아닌 저희의 신혼집이었네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건 남편과 시부모님의 횡포였습니다. 한데
이런 무례한 행동과 상상을 초월하는 뻔뻔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저희 친정아버지와 안부 전화를 하다가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 참, 시연아. 네 시동생 다음 주부터 동석이 아저씨 회사로 출근하라고 해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모님이 거기 취직했어. 아유, 넌 아직 못 들은 게로구나. 며칠 전에 안사돈이 연락하셨더라. 둘째 아들이 취직해야 되는데 자리를 좀 알아봐 달라고 말이야. 학교 행정실 쪽을 원하던데 그게 어디 내 맘대로 되는 일이냐. 그래서 종석이 아저씨가 아는 출판사에 사무자리 하나 부탁해놨어. 아빠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더 때문에 거절 못하신 거예요? 아니 뭐 서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사는 게 좋지. 나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좋은 게 좋은 거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자기 형 닮았으면 성실하겠지. 일만 잘해주면 아저씨 회사에도 도움되는 일 아니겠니? 아빠 죄송해요. 배송은 무슨. 나는 당연히 네가 다 아는 줄 알고. 아유, 내가 괜한 말을 전했구나. 넌 아무 걱정 말고 몸 조심이나 해. 그리고는 황급하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사실 아버지는 남에게 청탁하거나 받는 걸 무척 싫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희에게도 항상 뭐든 정정당당하게 노력으로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아버지가 시동생 문제로 남에게 어려운 말을 꺼내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울컥하면서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그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나 할 말이 있는데. 어머님이 제발 우리 집에 다른 부탁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 부탁? 무슨 부탁? 도련님 취업 문제를 왜 우리 아빠한테 말씀하셨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우리 아빠가 그 자리 알아보려고 친구들 여럿한테 연락하신 모양이야. 근데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자리를 또 맘에 들어하지도 않는 눈치더라고. 아, 그거? 엄마가 사실 학교 쪽이를 원하셨나 봐. 도밀이도 그렇고. 근데 아버님이 생각지도 못한 작은 출판사 자리를 말씀하시니 엄마도 좀 서운하신 것 같더라. 장인어른이 도밀이 고졸이라고 무시한 거 아니냐고. 뭐, 무슨 그런 말씀이 있어. 우리 아빠가 학교 일을 어떻게 마음대로 해. 그리고 사람을 뽑아야 추천이라도 하지. 없는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부모님이 원하면 아무 때나 자리 만들어 앉혀줘야 돼? 그나마 아빠가 어렵게 알아봐줬으면 고마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너야말로 태도가 왜 그러냐. 능력도 없는 애 거기라도 넣어준 게 어딘데 말이 많냐. 뭐 이런 거야? 장인어른이 교수 합치고 목에 하도 힘해주니까 그 정도 능력은 되는 줄 아셨다더라. 근데 그깟 행정실 직원 하나 마음대로 못하시면서 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척 하셨는지. 오빠 지금 말 다 했어. 지나가는 사람한테 귀 막고 물어봐. 사돈한테 그런 부탁하는 일이 흔한가? 그리고 실컷 알아봐준 사람한테 그런 소리나 하는 게 경우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너 지금 우리 부모님이 경우 없다는 거냐? 그럼 아니니?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 어머님이 우리 엄마 약국에서 공짜로 가져가는 영양제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내가 본 것만 벌써 2번이 넘어. 근데 뽀뽀뽀까지 하면 얼마나 되겠어? 비타민이며 종합 영양제며 칼슘이며 심지어 상기약까지.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건 다 가져가시던데? 도대체 그 많은 약을 가져다 어디다 쓰시는 거야? 뭐, 온 가족이 영양제 파티라도 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너, 그깟 약이 몇 푼이나 한다고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 욕을 해. 장모님이 알아서 챙겨주시니까 가져가시겠지. 안 된다고 하는 걸 우리 엄마가 억지로 가져가시겠어? 그거 정말 얼만데. 내가 밤새 말발을 해서라도 다 갚을 테니까 당장 장모님한테 여쭤봐. 어서! 누가 지금 갚으래? 앞으로는 좀 조심해달라는 거잖아. 안 그래도 결혼할 때 이것저것 부담드린 거 알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장인 장모님의 가족으로 여기시니까 그런 부탁도 하시는 거야. 근데 피곤하다니. 이젠 이 생각 알았으니까 못하시게 할게.
그치? 정 떨어지네 진짜. 그러더니 화를 내며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예상치 못한 남편의 반응에 할 말을 잃고 말았네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복학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학 등록금까지 저희 집에서 알뜰하게 지원받아갔네요. 사위가 어서 졸업해서 자리를 잡아야 딸의 앞날이 편하다며 시어머니가 또 부탁하신 것 같더라고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는 점점 부모님에게 죄인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친정에 힘든 얘기를 꺼낼 수도 없었어요. 가뜩이나 제 걱정으로 한숨이 늘어가시는데 걱정을 보태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을 견뎌서 저는 드디어 예쁜 딸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건강하게 태어나준 아기와 저를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출산의 과정을 지켜본 남편도 뭔가 느끼는 게 있었는지 고생했다며 저를 토닥이더군요. 아빠가 되자 남편도 심경의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출산 후 조리원에 있던 제가 집에 들어가자 전에 없이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수연아, 이것 좀 먹어봐. 장모님이 미역국 끓이느라 힘드신 것 같아서 내가 인터넷 찾아보고 배운 거야. 오빠가 미역국을 끓였어? 정말? 그래.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애기는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넌 편하게 밥 먹어. 진짜 맛있다. 오빠 요리도 잘하는구나? 그래? 다행이다. 많이 먹고 얼른 회복해야 너도 복학하지. 내가 많이 도울 테니까 힘내. 고마워, 오빠. 나 이제 정말 오빠가 이 집 가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든든해. 아닌 게 아니라 애가 태어나니까 나도 이제 좀 정신이 드네. 아직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해서 애한테 좋은 아빠가 될게. 그렇게 남편은 갑자기 철이 든 소리를 하더군요. 조금 의외긴 했지만 좋은 변화를 생각하며 저도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네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두 달쯤 지났을 때 저희 시누이가 요가 학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연년생의 시누이가 그동안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시누이의 개업 소식에 저는 아이를 친정에 잠시 맡겨보서 개업식을 축하해주러 갔어요. 한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학원의 규모가 크고 번듯하더군요. 저는 멍하니 학원을 둘러보며 남편을 향해 속삭였어요. 와, 아가씨 그동안 돈 많이 모았나 봐. 난 학원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네. 아, 그래? 아는 사람이 하던 곳인데 뭐 헐값에 인수했나 봐. 인테리어 손볼 것도 별로 없고 해서 비용은 많이 안 들었다고 하더라. 다행이다. 무슨 그런 기인이 있어? 아가씨 얼른 돈 벌어서 어머님 아버님 기뻐하시면 좋겠다. 저는 그날 진심으로 시누이의 개업을 기뻐해줬어요. 그리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면서 고사장에 절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저의 행동을 이가 갈리게 후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고사장을 발로 차서 뒤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제게 한 잘못은 그때 친 사고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었네요. 그때가 아마도 시누이의 개업식에 다녀오고 일주일쯤 뒤였던 것 같습니다. 아기 기저귀를 사러 마트에 다녀오던 저는 우연히 집주인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부를 묻던 집주인이 금세 불편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 세대, 근데 이번 달 월세는 아직이야? 둘 다 학생이라고 하고 애도 이제 태어나고 해서 여태 기다렸는데 2주가 넘도록 소식이 없어서 말이야. 네, 그게 무슨... 저희 전세잖아요, 사모님. 아니, 세대기야말로 그게 무슨 소리야? 두 달 전에 월세로 돌려달라고 해서 보증금 빼줬잖아. 그때 세댁은 산후조리원에 있어서 남편이 대리인 서류가 좋아서 부동산에서 계약서도 다시 썼는데. 네, 저희 남편이요. 혹시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지? 보증금도 보냈으니 가서 은행 통장 찍어봐. 집안에 뭐 급한 일이 생겼다곤 하는데 사실 나도 목돈 구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어.
근데 하도 사정하길래 들어준 거야. 얼른 가서 남편이랑 얘기해보고 월세 보내줘.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 그러더니 급하게 자리를 피하더군요. 저는 도대체 집주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더군요. 저는 급하게 화장대 서랍에 넣어둔 제 통장을 꺼내 거래 내역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가 조리원에 들어간 사이에 집주인에게서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한데 그 돈이 고스란히 어딘가로 다시 송금된 내역도 있었네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우는 아이를 달래며 현관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았지만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천년 같은 시간이 흐르고 학교에 가던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집어넣고 불이 나게 달려나와 남편을 붙들고 물었어요. 오빠, 나랑 얘기 좀 해. 무슨 얘기야? 미안한데 나 지금 좀 피곤하다. 내일 아침에 하면 안 돼? 안 돼. 나 오늘 지인 아줌마 만났어. 근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던데? 뭐? 무슨 얘기? 그걸 몰라서 물어. 이제 월세로 돌렸다며. 그럼 그 전세금 받아서 뭐 했어? 오빠 설마 무슨 사고 쳤어? 사고는 무슨, 내가 애냐? 밥티한 곳이 있어서 쓴 거지. 걱정하지 마. 이 집 월세 따박따박 내주는 조건으로 빌려준 거니까. 빌려줘? 누굴? 우리가 지금 남한테 돈 빌려줄 처지야? 애까지 낳았는데 오빠는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 뭐 생각이 없어. 아무리 놀랬어도 너 남편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심해. 내가?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이름으로 얻어준 전세금을 빼돌린 오빠는? 그래놓고 시침이 뚝 떼고 뭐 월세를 내주기로 해. 그 사람이 누군데? 어서 당장 전화해. 이번 달 월세가 2주 넘게 밀렸다는데 내주긴 뭘 내줘. 진짜?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어제 통화할 때만 해도 그런 말 없었는데. 아이씨, 그건 왜 밀려가지고. 알았어. 내가 전화해서 바로 입금하라고 할게. 지금 장난해? 누굴 빌려준 건지 바른 대로 말하라고. 학교 선배야? 친구? 아니라니까. 야, 나도 생각이 있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투자한 거야. 나중에 사업 잘 되면 원금에 이자 두둑하게 쳐서 갚기로 하고 이 집 월세 대신 내주는 걸로 이자는 툭 치기로 한 건데.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 아, 진짜 귀청 떨어지겠네. 야, 이러다 애 깨겠다. 연재 빌려줬어, 연재. 뭐, 아가씨? 그래. 배가 해외 나가는 선배가 하던 학원 인수하고 싶다고 해서 난생 처음 오빠 노릇 한번 했다. 근데 너도 저번에 봤잖아. 학원 규모도 크고 그동안 다니던 수강생도 많아서 금방 성공할 것 같아. 원금 돌려받는 건 일도 아니야. 거기다 은행보다 높게 이자 붙여주기로 했고 이 집 월세도 매달 연재가 내기로 하고 빌려준 거야. 내가 뭐 아무 대책 없이 그랬을까봐? 아, 근데 얘는 깜빡했나? 이번 달걸 왜 안 넣은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전화해볼게. 저는 남편의 말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조리원에서 나왔을 때 남편이 잘해줬던 건 다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어요. 몰래 죄를 지어놓고 눈치를 보느라 그랬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된 거죠.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잠든 아이를 안고 시댁으로 향했죠. 잠시 후 택시에서 내린 저는 한밤중에 시댁 인터폰을 눌렀어요. 역시나 잠을 자고 있던 식구들이 놀라서 문을 열어줬죠. 저는 망설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아가씨, 저희 집 전세금으로 요가 학원 차렸다는 게 진짜예요? 그래놓고 개업식에서 저한테는 그동안 돈 버느라 힘들었다고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놀았어요.
정말 힘들게 일한 돈이랑 오빠한테 조금 빌린 거 보태서 인수한 거예요. 아니, 그거 따지려고 주무시는 엄마 아빠 다 깨워서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조금? 지금 조금이라고 했어요. 아가씨한테는 조금일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그게 전재산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해주신 전세금을 빼서 왜 아가씨 학원을 차려요? 난 오빠가 빌려줘서 받은 것뿐인데 왜 여기 와서 이래요? 말하려고는 오빠하고 말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아서며 매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난 또 뭐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아, 지 동생이 좋은 기회를 돈 때문에 놓치게 생겼으니까 좀 도와준 거 가지고 속 좁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소개줘봐요. 그새 누가 얻어준 건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저희 부모님이 저 낳으신 게 죄예요.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 집 식구들한테 그렇게 뜯기고 사셔야 돼요. 하다 이제 전세금까지 빼돌려 놓고 양심에 찔리지도 않으세요? 나쁜 짓 하고 남 뒤통수 치면 그걸로 끝인 줄 아시죠? 아니요. 나중에 다 다시 돌아와요. 그보다 몇 배 더 독하게 대가 치르게 될 테니 두고 보시라고요. 뭐야? 아니 이게 자는 사람들 다 끼워놓고 한다는 소리가 뭐. 부잣집에서 오냐오냐 자라서 버릇 없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그때 다급하게 저를 따라온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어요. 집에서 나랑 얘기하자니까 기어코 여기까지 쳐들어와? 너 제정신이야? 아니, 눈 뜨고 남편한테 강도를 당했는데 내가 제정신일 리가 있어. 뭐, 강도? 너 지금 누구의 도둑 취급이야? 우리는 엄연히 부부야. 부부면 재산도 공동으로 관리할 권리가 있는 거지. 그깟 거 말없이 좀 빌려 썼다고 우리 집에 와서 이 난리를 패야 돼? 빌렸어? 누가 빌려준다고 했는데.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사기나 친 주제에 지금 할 말이 있어. 그러자 제 말에 들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우는 신음을 시작했습니다. 아휴 내 팔자야.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어린 며느리한테도 사람 대접을 못 받네. 없이 산다고 무시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도 더는 못 참겠다. 오냐, 너희 집에 가서 누가 잘못했나 한번 따져보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해주지, 마음이 없어서 못해줘? 근데 너희 집은 어떠냐? 대학 교수랑 약 사면 얼마를 벌지 대충만 생각해도 아는구만. 그리 있는 집에서 딸 시집 보내면서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코딱지만한 전세를 얻어주니? 그 돈 다 싸질머지고 가실 거라디? 고지 적소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34평 아파트를 사주셨어야지. 겨우 변두리 아파트 전세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차라리 있는 척을 하지 말든가. 뭐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막말로 너 미혼모 될 거 우리가 구제해준 거 몰라? 은혜를 입었으면 포도팔 줄을 알아야지. 이게 어디서 그깟 푼돈 가지고 눈을 뒤집고 깽판을 쳐. 여기서 난리치지 말고 애 데리고 월세 살기 싫으면 가서 너희 부모님한테 조르라고. 이번에는 전세 말고 아예 아파트를 하나 사달라고 하란 말이야. 이 천치야. 그 말을 듣자 저는 이 사람들은 변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마디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화가 나지도 않더라고요. 화도 상대를 봐가면서 내야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인간들한테는 화내는 제 에너지도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헛웃음을 내뱉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이야. 더 이상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 호구되는 짓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법원에서 봐. 그리고는 아이를 안고 나와 다시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달렸습니다. 짐이고 뭐고 챙길 여력도 없었고요. 그냥 빨리 부모님에게 찾아가 무릎 꿇고 제 잘못을 빌고 싶더라고요. 물론 눈물로 범벅이 된 저를 보고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어요. 하지만 여러 말 묻지 않고 얼른 나가 24시간 마트에서 아이의 기저귀와 분유를 사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하게 울도록 가만히 기다리셨죠. 한참을 울고 나자 저도 좀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신혼여행부터 전세금 강탈 사건까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당연하게도 엄마와 언니는 놀라서 입을 막고 아버지는 분노로 어쩔 줄을 모르셨네요.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제가 탈없이 이혼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딸아이와 친정에 머물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계속 전화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약해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데 남편은 용서를 빌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별일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들었다며 친정 앞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그런 행동을 보며 저는 더욱 남편과 이혼할 결심을 굳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 저희 친정언니의 결혼식 날이 됐어요. 사실 언니는 2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와 저보다 먼저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한데 제가 갑작스럽게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을 추월당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언니는 제가 힘든 상황에 결혼하게 된 걸 속상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언니보다 먼저 결혼한 것도 언니의 결혼을 앞두고 걱정을 끼친 것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당일만큼은 환한 얼굴로 언니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싶었네요. 그런데 그런 저의 바람이 망할 식구들 때문에 또 한 번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글쎄 남편과 온 식구들이 언니의 결혼식이 열리는 호텔에 찾아온 겁니다. 제가 집을 나오기 전에 이미 청첩장을 받은 상태라 남편이 장소와 시간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인간들은 뻔뻔하게 봉투 하나 내밀고는 식권은 식구 수대로 받아 챙겨 피로 현장으로 가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언니의 식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꼭 참고 있었네요. 한데 축의금 봉투를 받던 사촌동생이 저와 엄마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시댁 식구들이 준 봉투에 돈이 안 들어있어. 얼마인지 적으려고 열어봤는데 빈 봉투더라니까. 뭐 실수하신 것 같아. 뭐라고? 빈 봉투. 그럼 지금 빈 봉투만 내밀고 온 식구가 밥을 먹고 있단 말이야. 저는 어이가 없어 곧장 피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 하나로는 부족해서 언니의 결혼식에까지 민폐 끼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씩씩거리며 피로 현장에 들어서자 한쪽 구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소동이 일어난 쪽으로 걸어갔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호텔 직원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시댁 식구들이 봉투를 가져와 뷔페 음식을 챙기다가 직원에게 들킨 모양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뜨거워 어쩔 줄을 모르고 잠시 망설였죠.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실랑이를 벌이던 호텔 직원을 향해 목청 높여 소리치더군요. 아니, 지천으로 깔린 음식 좀 싸간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라고 이러는 거야? 어차피 남으면 죄다 버릴 거잖아. 음식 버리는 것만큼 큰 죄가 있는 줄 알아? 고객님, 원래 규정상 뷔페 음식은 일체 외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동 중에 상에서 탈이라도 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만한 거예요. 그러니 포장하신 건 전부 제가 회수하겠습니다. 상한 걸 먹든 썩은 걸 먹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한다니까.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내가 그동안 다른 결혼식 가서도 매번 싸웠는데 한 번도 탈한 적 없었어. 저는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에 들린 비닐봉투를 빼앗아 들고 말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기 와달라고 했어요. 불청객이면 불청객답게 조용히 드시고 가세요. 누가 반긴다고 온 식구가 모여와서 이렇게 사람 얼굴에 먹칠을 해요. 아니, 이게 왜 또 해방이야? 너야말로 집 나간 주제에 시애미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어디서 사람 많은 곳에서 소리를 질러? 넌 교수 딸이라는 게 그렇게 배운 게 없어. 어머니나 상식적으로 좀 행동하세요. 세상 어떤 사람이 사돈집 결혼식에 빈 봉투를 내요. 그것도 우리 식구 다 찾아와서는
진짜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보며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누구한테 화를 내? 우리가 비상식적이면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한테 성질 부리는 너는 상식적인 거냐? 시어머니는 무슨. 네가 아무리 버텨도 난 너랑 이혼할 거야. 나는 도저히 거지 근성으로 똘똘 뭉친 니네 집 사람들이랑 못 산다고. 알겠니? 뭐, 거지 근성. 너 말 다 했냐? 제 말에 흥분한 남편이 곱게 눈을 뜨고 다가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저희 친정엄마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더니 호텔 직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제가 들고 있던 봉투를 건네주었죠. 그러자 상황이 동료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흩어졌네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는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뜨자 시어머니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안사돈, 안녕하셨어요. 저희 큰애 축하해주러 이렇게 온 식구들이 와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음식도 가져가고 싶으실 만큼 입에 맞으신 것 같아 다행이고요. 그래서 제가 고마움을 담아 답례품을 좀 마련해봤어요. 엄마의 말씀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제야 험상궂은 얼굴을 풀고 잇몸을 드러내며 웃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비열하고 얄미워 보여 소름이 끼쳤습니다. 한데 엄마가 건넨 답례품을 받아든 시어머니는 상자를 열어보고 금세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더니 저희 엄마를 보며 이렇게 말했네요.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이런 서류 백날 써서 내밀어봐. 우리가 이혼을 하나? 멀쩡한 남의 아들 애 아빠 만들어 주저앉히더니 이제 와서 뭐. 딸 자식이 철없어 그런 소리를 내도 혼을 내서 돌려보내야지. 부모가 나서서 이혼을 시킨다는 게 어디 말이나 되는 일이야. 오죽하면 그럴까? 당신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내가 차대가도 벌떡 일어나. 애가 갓난쟁이 데리고 뛰쳐나올 만큼 치를 떨게 해놓고 뭐? 거리 없어. 그럼 당신 딸은? 그렇게 철이 들어서 유부남이나 만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냐,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우리 애가 뭐가 어쩌고 어째? 당신 콩밥 먹고 싶어? 없는 소리 짓거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겠구만. 없는 소리.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잡돌이 할 시간에 당신 딸이나 권사지 그랬어. 거기 이혼서류 밑에 좋은 사진 몇 장 넣어놨으니 어서 꺼내봐. 사진이 제법 잘 나왔더라고. 그 말에 시어머니는 이혼서류를 꺼내 바닥에 패대기 치고 다시 상자를 향해 눈을 돌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꺼내든 사진을 넘겨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유부남이란 말이야? 당신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못 믿겠으면 저기 시퍼렇게 질려서 떨고 있는 당신 딸한테 물어보든지. 저희 엄마가 시누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재발전인 시누이가 묻지도 않은 말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금방 이혼한다고 해서 서류 정리하고 나면 그때 인사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자가 둘째를 임신하는 바람에. 그래도 우린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애보다 내가 소중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야? 지금 저 여자 말이 다 사실이란 말이야? 이 정신 나간 것이. 지 오빠 신혼집까지 빼서 학원 넌잠이 만들어놨더니 어디 만날 사람이 없어서 유부남을 만나. 엄마 잘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 저예요. 애 때문에 억지로 결혼 생활 유지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너 입 안 다물어. 너 어미 죽는 꼴 보기 싫으면 어서 헤어져 당장. 시모는 그렇게 말하면서 시누이의 등을 사정없이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죠.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저희 엄마가 건넨 답례품은 바로 남편과 저의 이혼서류였어요. 엄마는 우연히 카페 갔다가 시누이와 유부남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단박에 불륜이라는 걸 눈치채고
얼른 두 사람을 찍은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무기 삼아 저와 남편의 이혼과 아이의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때문에 이혼만은 못한다고 버티던 남편도 결국 이혼에 동의하고 양육권을 포기했네요. 딸이 상간녀로 소문난 매장당할까봐 겁을 먹은 시어머니가 아들을 설득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괴롭기만 한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었어요. 물론 저는 너무 시원했지만 부모님과 딸아이를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막내딸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님을 위해 저도 노력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대학에도 복학하게 된 겁니다. 썰맘 구독자 여러분, 나쁜 짓은 언젠가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말이 진리임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신혜이가 남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혼하고 소문을 막으려 한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글쎄, 부모님과 오빠가 아무리 말려도 요가학원에서 만난 유부남과 계속 불륜 짓을 벌인 거예요. 그러다 결국 그 사실을 남자의 아내에게 들켜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강분한 여자가 요가학원으로 찾아와 신의의 머리끄덩이를 잡았답니다. 그 일로 신의가 상간녀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수강생이 끊겨 학원도 폐업하고 말았다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신혜이가 임신까지 했다더군요. 물론 가족들은 아이 낳는 것을 반대했지만 신혜이는 남자가 돌아올지 모른다며 뒤엎고 그 아이를 낳았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혼모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예전에 저희 부모님에게 딸이 미혼모가 될지 모른다고 협박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미혼모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 거죠. 이렇게 세상 만사 알 수 없으니 다른 사람 가슴에 못 박지 말라고 하는가 봅니다. 우리 사연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